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오늘도 주식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또 한 번 찾아온 삼성전자의 4%대 하락입니다. 오늘 아침 코스피가 7,500선을 내주고 삼성전자가 4% 넘게 밀렸지만 바로 같은 날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결정적인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왜 이 하락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하락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입니다. 둘째, 같은 날 발표된 충격적인 수출 지표가 무엇을 말하는지입니다. 셋째, 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히려 펀더머멘털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상황을 사실 그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점에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85% 하락한 7,433으로 7,500선을 내줬습니다. 장중한 때는 7,4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30% 하락한 28만 9,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이어진 조정입니다. 분명 부담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떨어졌느냐입니다. 오늘 하락의 원인은 삼성전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었습니다. 미군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 고조되면서 미국이 이틀 연속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도 미사일로 맞대응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불안이 글로벌 위험 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했고 그 여파가 우리 증시에 그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하락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못 팔아서도 실적이 나빠져서도 아닙니다. 회사 바깥, 그것도 지구 반대편의 지정학 변수 때문입니다. 이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락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결정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주가가 4% 빠진 바로 그날 아침,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충격적인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6월 초순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무려 205.8%, 즉 3배 넘게 폭증하며 11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지정학 불안에 4% 빠졌는데 정작 반도체의 실제 실력을 보여주는 수출은 3배 넘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 엇갈림이야말로 오늘 하락이 본질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출이 3배로 늘었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좋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없이는 인공지능 시대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에도 한국 반도체에 대한 세계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4% 하락한 주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205% 폭증한 반도체 수출이 있습니다. 주가는 그날그날의 심리와 외부 변수에 따라 출렁입니다. 오늘처럼 중동에서 포성이 울리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반도체를 실제로 그만큼 더 많이 사가고 있다는 진짜 실력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지정하게 흔들렸지만 실력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4% 하락에도 삼성전자를 봐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변수의 특징은 충격은 크지만 대체로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전쟁이나 분쟁으로 증시가 급락한 사례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이 기업의 실적 자체를 망가뜨리지 않는 한 시장은 대부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공포가 가라앉으면 결국 사람들은 다시 기업의 진짜 실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당국자와 직접 대화하겠다며 공습이 곧 멈출 것이라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긴장이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완화의 실마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흔들리는 와중에도 펀더멘털이 계속 증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고 시장에서는 그 강력한 펀더멘털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 목표 주가를 295만 원까지 제시하는 등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면 이런 목표가 상향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출렁이고 있을 뿐 반도체의 큰 흐름에 대한 신뢰 자체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28만 9,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펀더멘털이 그대로인데 외부 변수로 가격만 내려왔다면 그것은 곧 같은 회사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됐다는 뜻입니다. 실적이라는 알맹이는 그대로인데 가격표만 할인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이 바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반도체 수출이 3배로 늘어나는 회사의 주식을 지정학 불안 덕분에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보는 투자자에게는 바로 이런 순간이 중요합니다. 투자의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좋은 매수 기회는 늘 시장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 비싸게 사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외면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가진 투자자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회사의 실력이 그대로라면 공포로 인한 하락은 오히려 반갑게 맞이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증시는 정말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브로드컴 쇼크, 금리 우려, 그리고 이번엔 중동 긴장까지. 외부 악재가 연이어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악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삼성전자 바깥에서 온 변수라는 점입니다. 그 사이에도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력, 세계 1위의 투자 규모, 그리고 3배로 폭증한 반도체 수출이라는 본질은 단 하나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거셌지만 그 아래 바다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봐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중동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긴장이 더 길어지거나 확산되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인공지능 반도체와 기술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3.4%, 마이크론이 4.7%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위축된 점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과 기업의 가치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중동 긴장도, 차익 실현 매물도 모두 며칠에서 몇 주의 단기 출렁임을 만드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이 3배로 늘고 전 세계가 한국 반도체를 더 많이 찾는 거대한 흐름은 몇 년 단위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단기 파도에 휩쓸려 그 큰 흐름을 놓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일 수 있습니다. 좋은 시장일수록 기준이 더 필요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국면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주주 여러분이 차분히 챙겨봐야 할 체크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중동 정세의 완화 여부와 그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의 진정입니다. 둘째,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6월 내내 이어지는지입니다. 수출은 실적의 가장 정직한 선행지표입니다. 셋째, 외국인 수급이 언제 다시 돌아오는지입니다. 넷째,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 특히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같은 종목의 회복 흐름입니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분명한 질문에 던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포성에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3배로 폭증한 수출이 증명하는 진짜 실력을 볼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분명 아픈 하루입니다. 하지만 그 하락은 회사가 아니라 중동에서 왔고 같은 날 반도체 수출은 1년 전에 3배가 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격은 흔들렸지만 실력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풍경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실적이라는 알맹이는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데 지정학이라는 외부 변수가 가격표만 잠시 할인해 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이 3배로 늘어나는 회사를 중동의 불안 덕분에 더 싸게 담을 수 있는 시간. 두려움에 휩쓸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할인된 가격표를 기회로 볼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생각하시는 요점은 이겁니다. 오늘 같이 급격히 움직이는 장에서 차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한 가지 차이가 나중에 1년 후, 5년 후의 자산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주분들은 어떠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빨간 화면의 차트를 봐도 어떤 분은 도망가시고 어떤 분은 쳐다보자마자 겁에 질려 팔기 급하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기준의 차이가 결국 부의 차이가 됩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삼성전자를 사신 분,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침착했던 분, 2022년 메모리 불황의 끝자락에서 자리를 지키셨던 분,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남들이 도망갈 때 어떠한 자신만의 기준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역사를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 아래로 빠졌을 때 시장은 메모리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단 2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2022년 10월 삼성전자가 5만 원대로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진짜 끝났다는 말이 시장을 도배됐지만 그 자리가 결국 새로운 상승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뉴스와 유튜브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정점을 찍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모두가 끝났다고 외칠 때 진짜 끝난 적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모두가 안전하다고 박수칠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버는 분들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많아서도 아니죠. 가장 큰 차이는 기준이 있는 행동의 패턴입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은 오를 때 무서워서 못 사시고 빠질 때 무서워서 파시고 다 끝난 뒤에 뒤늦게 따라 들어가십니다. 그러는 사이 손실은 쌓이고 기회는 매번 놓치게 되죠. 반대로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오를 때 차분히 지켜보고 빠질 때 조금씩 담으시고 다 회복된 뒤에는 비중을 줄이십니다. 이 차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뉴스나 정보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준의 차이입니다. 오늘같이 많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날,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오늘이 바로 그 기준을 만들기 시작할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그 기준, 사실 혼자 만드시기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일부터 가족까지 챙기시는 분들이 거시경제 지표, 외국인 수급, 글로벌 뉴스까지 하나하나 따라가실 시간이 없으시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투자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종목 하나만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같은 폭락 국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에 기다리고 어떤 신호에 움직여야 하는지 그 기준을 한 화면에서 정리해드리는 프로그램이죠.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근황,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공지능, AI 보조지표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AI 보조지표는 이 종목 사세요가 절대 아닙니다. 종목의 추세가 살아있는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수급은 어떻게 흐르는지, 지금이 시장이 관심을 보이는 구간인지 아니면 빠지고 있는 구간인지를 가늠해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직관적으로 만들었지만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간 AI 보조지표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 즉 국장의 흐름에 맞추는 확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 베타 테스트에 참여해 주시면 한 분 한 분의 사용 기록이 이 AI에 더 정교하게 국장의 흐름과 패턴을 읽어낼 수 있게 돼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국장을 맞추는 확률은 점점 올라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타 테스트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참여하시면 저희 프로그램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정교해지는 지표를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시게 되는 겁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베타 테스트 단계라서 100%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의 신청 페이지 링크를 통해 성함과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한꺼번에 보내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의 후기와 프로그램에 각자만의 꿀팁이 담겨있는 텔레그램 공유방이 있으니 공유방에도 들어오셔서 후기와 정보를 공유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가만히 있는 분과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기 시작하는 분, 1년 뒤 이 두 분의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 차이를 만드시는 출발선에 이 자료가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부의 가장 큰 이동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호황기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부의 재분배는 폭락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도망갔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년, 3년, 5년 뒤에 분명히 나뉘었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몇 년 뒤 누가 어디에 서 있을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지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답이 정해지셨다면 지금 그 한 걸음을 떼시는 게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같은 패닉 장세가 진정된 뒤 어떤 종목들이 가장 먼저 반등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